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자, 매일매일 도로 위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교통사고의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이전의 교통사고 판례들을 통해서 더욱더 안전한 세상을 꿈꿔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한윤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윤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그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만 좀 한 변호사님 좀 짚어주시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3조 2항 단서에서 12대 중과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초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보도 침범 사고,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찻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추월 금지구역 추월 또는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화물 추락 방지 미조치의 12가지입니다. 예. 그 지난 2시간 동안 살펴본 그 신호 위반, 또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또 중앙선 침범, 또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사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이것은 어떤 사고를 말하는 걸까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같이 특히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설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데, 예.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 속도가 보통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물론 이제 20km인 것도 있고요, 50km인 것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13세 미만의 어린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의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 사고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는 처벌이 더 이렇게 강화되기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상해를 당한 사고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이 보도 침범 사고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보도 침범 사고는 차량이 그 보도를 보행 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 텐데, 차량이 건물이나 주차장 등으로 출입하기 위해서 보도를 횡단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이것도 저 보도 침범 사고에 해당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은 보도를 통행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렇죠. 건물이나 주차장 등으로 출입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도를 횡단해서 통행할 수 있는데, 예, 이 경우 차량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서 좌우를 잘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차량 운전자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보도를 보행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했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인 보도 침범 사고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요. 제한 속도 시속 20km 초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는 경우를 또 이제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다 그 중과실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제한 속도를 20km만 초과해도 중과실이 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들을 많이 보게 되죠. 네. 예, 과거에는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범칙금만 부과하였는데, 2020년 6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한 최고 속도보다 80km를 초과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제한 최고 속도보다 100km를 초과하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제한 최고 속도보다 100km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것을 3회 이상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참 이 제한 최고 속도보다 뭐 80km 또 100km를 초과를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일까요? 이건 말만 들어도 아찔합니다. 그렇죠.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속도죠. 나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 이런 과속은 없어야 되겠고요. 또 안전운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한 속도 반드시 준수하셔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12대 중과실에 그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에 신호기가 있다면 신호기에 따라서, 그리고 신호기가 없다면 일시 정지한 후에 안전을 확인하고 건너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철길 건널목에 차단키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 또는 건널목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는 건널목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화물 추락 방지 미조치, 화물 추락 방지 미조치는 이게 또 이제 가장 늦게 12대 중과실에 포함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11대 중과실이다가 2016년 12월 2일 개정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화물 추락 방지 미조치가 중과실에 포함되어서 12대 중과실이 되었습니다. 주행 중에 적재된 화물이 추락하게 되면 다른 차량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끼치게 되고 고속도로에서는 특히 더 위험하겠습니다. 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또 음주운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또 그런 사고 유형인데 역시 뭐 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모두 아시는 것처럼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은 사고를 내지 않아도 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하고 있을 만큼 중대한 과실인 이상 절대 무면허 음주는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런 사고들에서도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지만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의 정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도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형사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도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보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보험금에서 형사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형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보통이죠. 예. 참 그 형사 합의 가기 전에 안전 운전을 해야겠죠. 사고 안 나고. 그렇죠. 예, 참 무섭습니다. 이게 참. 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오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한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교통사고 전문 한윤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